네, 새로운 단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식인데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어떤 그 변수들을 담는 그릇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표기법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거다라고 이렇게 J라는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렇게 구애를 받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뭐 자바건, 뭐 C건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거의가 아니죠.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제이슨 형식을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때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제이슨 방식이 기본 그 규격으로 쓰입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드는 프론트엔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알 바 아니지만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즉 연동할 때 쓰인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 제이슨이 기본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 제이슨을 규칙으로 해서 많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제이슨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이전에 좀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스터디할 때 객체라는 개념을 그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객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오직 자바스크립트 하나와 나머지로 구별이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기준이었냐면은 객체의 지원 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라는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 괄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뭐 생기다 많은 언어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그게 좀 서러웠는지 ES6 이후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같은 계열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된 거였는데 개념적으로는 생겼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오래 만지신 분들은 갑자기 어떤 개념이 생긴 거니까 되게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생기기는 했는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요.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은 거의 백엔드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과정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긴 하지만 프론트엔드 하면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건 진도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 이후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살짝 맛보기로 소개해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은 그 전까지 객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임시로 정의할게요. 하나의 변수 안에 다른 하위 변수를 내장하는 특수 변수예요. 하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으로 구별합니다.
만약에 멤버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회원을 설명하는 정보가 아이디도 있을 거고요. 비밀번호도 있을 거고, 이메일도 있을 거고, 성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있겠죠.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의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게 객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멤버.id, 멤버.비밀번호, 멤버.생년월일, 멤버.이메일 이런 식으로 하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멤버.이메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이슨은 어떤 변수, 멤버라는 변수 안에 하위 변수, 이메일을 내장시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만의 표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수를 그룹핑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변수에 하위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객체 이름 이퀄 하위 변수들에 대해서 이름 콜론 값 쉼표, 이름 콜론 값 쉼표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개수 제한 없고요. 형식 제한 없어요. 이 값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논리값이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 이름은 따옴표로 감싸는 것이 맞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 키 이름에 띄어쓰기나 대시가 없다면 따옴표를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과 값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책들은 요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제이슨을 설명할 때 아마 90% 이상 책들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키와 value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할 건데 그게 뭔 말이에요. 굉장히 불친절한 설명인 거죠. 그냥 이름과 값을 짝을 지어서 담아놓은 거예요. 자, 1번 예제입니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스튜던트를 설명할 수 있는 하위 정보들을 중괄호 안에 이름 콜론 값 형식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값을 나열할 때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시면 되고요. 그 밖의 형태, 숫자, 논리값, null, undefined 같은 거는 따옴표 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값을 출력하실 땐요. student.studno student.grade, student.name, student.no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값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키 이름을 마치 배열의 인덱스처럼 쓰시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서. 대괄호 안에서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키 이름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이 아마 95% 이상 사용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점 찍으면은 이제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편의성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점 찍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배열 인덱스처럼 쓰는 경우는 뭐냐?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수화할 수 있어요. 자, 키 네임에다가 폰 no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해 놓고요. 이 변수를 대괄호 안에서 명시하면은
키 네임이 의미하는 게 요거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 찍어서 들어가는 방식은 이게 안 돼요. student.keyName이라고 해버리면은 실제로 이 안에 keyName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점으로 접근해버리면 얘는 undefined예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것만 봐서는 불편해요. 근데 이제 키 이름을 변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 같은 걸로 제이슨 값을 한 번에 스캔해야 될 때, 그럴 때 좀 유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정보들 똑같이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결과 확인한 코드는 잠깐 잘라낼게요. object.getOnePropertyNames 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제이슨 객체를 전달해주면 이름만 뽑아서 배열로 리턴해줘요. 그래서 요 키스라고 하는 애를 확인해보면은 이름에 대한 배열이에요. 이름에 대한 배열이에요. 자,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 배열을 만나면 우리는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요 배열을 for 오복문에다 걸어요. 그럼 K가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studno grade name for nano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K 값만 출력해 볼게요. K 값이 각각의 제이슨 이름이 돼요. 자, 그럼 아까 그 변수화 하는 거를 접목하면 스튜던트에서 K번째라고 출력하면은 반복문으로 제이슨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요게 제이슨 이름. 이 코드에서 K가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에서 K에 해당하는 값. studno에 해당하는 값은 10101이다. 자,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아까 봤던 건 for of예요. 얘는 for in입니다. for in은요, 제이슨용이에요. 그럼 이 K에 저장되는 게 제이슨의 이름표들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스튜던트의 K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문에서 출력할 수 있겠죠. 제이슨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있는 방법이니까 소개는 해드렸지만 제이슨은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돌리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오늘 진도 목표는 일단 제이슨 절반 정도까지입니다. 제이슨의 값에는 지금까지 다룬 모든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지정될 수 있어요.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배열이니까 객체 이름 점 이름 n 이라고 하면은 요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배열에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2번 예제입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컴퍼니의 이름은 주 굿모닝 컴퍼니고요. 설립연도는 2013년이고 이 회사 안에 속해 있는 부서는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최대한 다채롭게 표현해 봤습니다. 컴퍼니.name 컴퍼니 대괄호 열고 since 컴퍼니.department 그럼 요 배열이죠? 그 배열의 0번째 컴퍼니.department의 1번째 컴퍼니의 디파트먼트 키를 배열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래도 얘예요. 점을 붙이건 대괄호로 접근하건 차이 없습니다.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방법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개발팀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도 있어요. 정보 구조를 계층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이슨 표기법의 장점이에요. 그 2차 배열하고 비슷해요. 제이슨 안에 제이슨을 또는 거예요. 자, 제이슨 1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제이슨을 넣고요. 제이슨 2라고 해서 또 제이슨을 넣고요. 제이슨 3에서 데이터 1은 제이슨 1, 데이터 2는 제이슨 2.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시킵니다. 그럼 제이슨 3점 데이터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해서 체인처럼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걸 아예 애당초 대괄호 안에 또 다른 대괄호를 이렇게 포괄시키는 형태로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제이슨을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려는 게 1이에요. 1은 중점과 XY 좌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중점을 표현하는 제이슨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서클 1이라는 제이슨을 준비하면서 중점 좌표는 얘를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5.10이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서클 1.센터 서클 1.센터가 얘잖아요. 그럼 또 이 안에서 X 서클 1.center.y 마지막으로 서클 1.radius라고 해서 반지름. 그러니까 원한다면은 정보를 뎁스 깊이 무제한이에요. 계속 층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애당초 요만큼의 내용을 센터 포인트라는 변수를 걷어내고 여기다가 직접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래쪽 형태입니다. 네, 센터에다가 값을 바로 넣고요.
출력한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이슨 기본 구조고요. 요번 교치 조금 단축해서 진행할게요. 왜냐면 목록 구조 다음 게 예제가 지금 좀 많아서 지금 건드리면은 시간 좀 초과될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조금 단축해서 진행할게요. 요거 3개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얼마 잡아야 될까요? 5시에 뵙겠습니다.